남편과 이별을 하고 친정으로 튀어왔다. 이렇게 우린 헤어져야 하는 걸 서로가 말은 안 하고 마지막 밤 알때기 서로의 아픔이 되어 그렇다. 우리는 진한 추억을 포장한 과보를 남기고 있다. 이제 나도 마음 공부를 했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굳게 마음을 다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금 집으로 가서 남편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살아봤자 둘한테 전부 손해니. 그래, 참고 살아보자. 남편 어디 갔지? 이 편지는 뭐야? 남편도 나한테 미안한 거지. 이렇게 편지 써놓고 남편 내게 말로는 못하고 탁자 위에 놓인 편지 마지막 그 한마디 시대가 이렇게 욕설만 그대여 이젠 안녕. 사람은 무난하게 무탈하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발전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결혼도 못하고 외로워 죽겠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남편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더욱 나은 방향으로 돌려놓으려고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이고 저기 잘 사는 사람만큼 살아봐야겠다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팔자의 상극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목이 토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토는 수, 금은 목, 수는 화를 극하는 이러한 상극에서 마음의 파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운으로 천간에 개수가 뜨면 누가 가장 많은 마음의 파동을 일으킬까요? 네, 천간에 기토와 정화가 있는 분이라면 마음에서 발전을 꿈꾸게 됩니다. 당연히 간목이 뜨면 경금이나 무토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서 발전을 꿈꾸게 되겠죠. 1년 운인 세운으로 오면 확실하게 움직이게 되고 월운으로만 오면 생각만 하다 지나갑니다. 1운으로만 오면 비교 대상만 눈에 보입니다. 시운은 그냥 멍 때립니다. 원국에 원래 개수 정화라는 상극이 있으면 항상 발전을 꿈꾸고 있겠네요. 반대로 간목이 있는데 운에서 간목을 만나게 되면 무토를 극하게 되거나 경금이 간목을 극하러 달려들겠지만 무토나 경금이 없으면 마음의 파동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년 갑진년에 뭔가 시작해 보신다고요? 천간에 경금이나 무토 정도는 있어야 마음의 큰 파동을 일으키죠. 없다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까요?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든다면 개수의 영향으로 인한 정화나 기토가 있겠지요. 이러한 상극이 운을 볼 때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상생이 없는 상극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고 칩니다. 상생이 있어야 밥 사주고 잘해주고 천천히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극으로 되어 있다면 썸도 안 타고 오빠야, 네 마음에 든다. 뽀뽀할까? 하다가 미친 처자로 오해받기 딱 좋겠네요. 저기 늘씬한 여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상극입니다. 상생이 되어야 말이라도 걸죠. 어머, 남자들은 짐승 같아. 라는 여자분들 계시죠? 여자분들 역시 백마탄 것 같은 이상적인 남성이 나타나면 눈 들어가죠?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 만나고 싶죠? 이 모든 것은 음양의 본능적 상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물의 발전도 없었고 자연이 준 그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헬스장에서 어머, 저 남자 딱딱한 가슴 딱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지? 이런 나쁜 남자. 어머머머, 자식도 있는 처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미쳤나봐. 걱정 마세요. 미치지 않았습니다. 본능적 상극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극이 없었다면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리네 3차원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상생과 상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간 중심으로 본 육친의 상생상극도입니다. 인성인 모친은 자신을 낳고 자신의 식상을 제어합니다. 즉 제어가 적당하면 바르게 잘 클 것이고 제어가 지나치면 자녀의 그릇이 작아짐과 동시에 소심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재성인 부친은 자신으로 인해 부친의 입장에서 관성인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친의 입장에서 자녀는 관성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이치죠.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핵가족화 되었기에 예전의 복잡한 육친의 관계도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절 때만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다음은 복잡한 육친의 관계도입니다. 부친의 어머니, 즉 친할머니는 식상입니다. 월지가 식상이라면 친할머니한테 잠시 키워지거나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친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는 관성입니다. 월지가 관성이라면 외할머니한테 키워지거나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월지가 관성인데 월간의 식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기에 눌리고 있는 현상이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우주, 즉 자신의 관측 가능한 우주 공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육친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다른 형제는 다른 인연법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무한한 엔트로피인 인연법은 이렇듯 상생상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수억 겁의 인연으로 만난 옆에 있는 남편 보세요. 유심히 상극하고 싶죠? 상생으로 만나 열심히 뽀뽀할 땐 언제고 지금은 상극하고 싶을 겁니다. 만난 것도 인연인데 뽀뽀도 하고 빠말때기 때리며 싸우기도 하니 다음에 만날 확률 99.9%입니다. 천생연분 좋아하시네. 수천만 년 연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산에서 도만 닦지 않으시고 속세에서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주시는 도량이 높으신 우리네 법륜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잘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딱 이번 생에서만 인연이 끝난다면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안 보면 그만인데 말이죠. 관측 가능한 3차원의 우주 공간 내에서는 우주에서 바라볼 때 아주 작은 점보다 작은 먼지의 때만큼도 안 되는 지구 공간에서 지금 찰나에서 빠말때기를 때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혈이 막히는 인연법입니다. 상생으로 만나 결혼하려고 상생하고 상극하고 또 상생하고 상극하고 밀당이라고 하죠. 결국 결혼에 성공하면 또 상생하고 상극하고 또 상생하고 상극하고 욕구 충족이라고 합니다. 오빠 장난 아니야. 또 하다가도 이런 미친 새끼야. 어제 뭐 했어? 집에 왜 안 기어 들어왔어? 하다가도 오빠 장난 아니야. 우주의 모든 기운을 버섯돌에 모아 쌍극해줘. 하다가도 으이그 다 큰 애기네. 내가 애셋을 키우고 있어. 일단 식상아 맞자.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생상극입니다. 다시 육신의 상생상극도로 보자면 비겁인 형제는 편제를 상극합니다. 이는 형제가 많을수록 편제인 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비겁이 많으면 인성이 설기됩니다. 설기란 관성의 상생 없이 인성이 홀로 있을 때 어머니의 인생은 쇠가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 뭐죠? 네, 재성의 입장에서는 식상이죠. 식상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배품이죠. 재성의 사랑인 관성으로 인성은 상생을 받는데 자신의 팔자에서 관성이 없으면 인성은 그야말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계실 겁니다. 관성이 있어도 미워하는데 없다면 빠말때기 때릴 가치를 못 느끼시는 거죠. 비겁이 많다고 아버지가 약해지냐고 누군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양인격만 아니면 됩니다. 양인격은 아버지를 극하는 파워가 비겁 10개와 맞먹습니다. 개운법은 딱 한 가지. 전생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많다면 뭘 극하죠? 내 관성을 극합니다. 관성이란 아버지의 사랑이자
어머니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상이 많으니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부족하고, 여명이라면 남편에 대한 사랑도 지나치고,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가 머리에 그려져 결혼하면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미치도록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릴 때 받았던 남자 트라우마로 인해 즉시 경관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식상이 없으면 남편이 미쳐 날뛰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건데, 식상이 많다면 자신이 미쳐 날뛰는 것을 남편이 받아들이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현상. 이렇듯 관성이 많은 집안은 남자가 곽권을 쥐게 되고, 식상이 많은 집안은 여자가 곽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 많다면 뭘 극하죠? 내 인성을 극합니다. 어머니가 또 쇠가 빠집니다. 그리고 관성이 많을 때 뭘 극하죠? 내 비겁을 극합니다. 어머니의 소극적 태도를 뜻합니다. 역시 많은 육신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부장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시대상을 반영한 가족적 시스템을 고수해야 하기에 이 시대가 바라는 가족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고, 자유로움이 박탈된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마지막으로 인성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음일간이면 더욱 간섭과 잔소리 가득한 어머니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업의 환경이 지나치게 마련됐다는 것이고, 그러한 인성적 집안 환경이라는 거죠. 나의 식상이 극을 받으니 내 마음대로는 못하고, 부모님 또는 특히 어머니의 간섭으로 자랐으니 자신 또한 자녀를 낳게 되면 모친한테 받았던 어머니 간섭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육신관계도를 보세요. 흔히 우주의 태양으로 표시되는 별 모양입니다. 딱 5가지의 육신이 분류됩니다. 이 5가지 내에서 우리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핵폭탄 던지고 약소국은 강대국 눈치 보고, 식상다자의 아내는 남편이 눈치 보고, 관성다자의 아내는 남편한테 눈치 보고 있고. 왜 오행만 존재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인 증조부터는 마음에서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즉 그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슬픔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직계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딱 5가지 오행만 존재하고 그 이상을 봐야 한다면, 그림과 같이 증조 할아버지는 오행을 한 바퀴 이상 돌아야 합니다. 인연법도 약하고 파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슬픔과 부모님 돌아가실 때의 슬픔이 다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어른이 되어 트라우마가 남는 점을 볼 때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실 때 슬프다는 것은 그분과의 집착으로 연이 맺어져 있다는 것이니, 이를 두고 인과 연이라고 합니다. 딱 사계절을 이하만 존재하는 지구에서, 딱 오행만 존재하는 육신의 관계도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안 보면 그만이죠. 왜? 나와 크게 인연이 묶여 있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딱 남편, 부인, 부모, 자녀, 그리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 단순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이런 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옆에 코 골며 자고 있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벗어나 보세요. 이렇게. 불쌍한 인간.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릴 거라고 저렇게 고단하게 처자고 있네. 그래, 어차피 안 볼 땐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하니 관측 가능할 때만이라도 잘해주자. 그래, 인생이 짧아. 그리고 마음에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자유를 주자. 남편이 관측 불가능할 땐 난 갑순이다. 안 보일 땐 제 부인이 아니다. 일단 지금은 보이니 자고 있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보, 여보 일어나. 우리 떡 친